왕이 사관에게 제발 이것만은 적지 마라 사정했던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말에서 떨어진 일, 화내다 실수한 일, 모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승정원 일기에서 삭제 요청된 왕의 굴욕 사건을 공개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사관이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왕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왕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두 적었어요. 왕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왕이 어디를 가든 사관이 옆에 있었어요. 신하들과 회의할 때도, 혼자 책을 읽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문 밖에서 대기했어요. 사관은 붓과 종이를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왕이 뭔가 말하면 즉시 적었죠. 왕이 뭔가 하면 그것도 적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왕도 사관의 기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왕이 물어봤어요. 너 방금 뭐라고 적었느냐? 사관은 대답했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왕이 화를 냈어요. 내가 왕인데 내 기록을 못 본다고? 사관은 끄떡없었어요. 전하 이것이 법입니다. 왜 이런 법이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왕이 기록을 보면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지우려 할 테니까요. 그럼 진실이 사라지는 거였죠. 그래서 조선은 철저하게 막았어요. 사관의 기록은 사관만 볼 수 있었어요. 왕도 못 봤고 신하도 못 봤어요. 심지어 다른 사관도 못 봤죠. 오직 본인만 그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관이 죽으면 그 기록을 춘추관에 봉인했어요. 춘추관은 역사를 보관하는 곳이었죠. 거기 보관하면 아무도 꺼내볼 수 없었어요. 왕이 죽어야 비로소 실록 편찬 때 꺼내서 봤죠. 사관의 권한은 막강했어요. 왕도 어쩔 수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법으로 보호됐거든요. 사관은 절대 처벌받지 않았어요. 무슨 짓을 해도, 어떤 기록을 해도 처벌할 수 없었죠. 예를 들어볼까요? 왕이 실수를 했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정말 창피했죠. 왕이 사관에게 말했어요. 방금 일은 적지 마라. 사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적어야 합니다. 왕이 화를 냈어요. 내가 명령한다 적지 마라. 사관은 여전히 적었어요. 왕이 협박했어요. 적으면 벌을 주겠다. 사관은 웃으며 말했죠. 전하법이 저를 보호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법전에 명확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사관은 그 어떤 이유로도 처벌받지 않는다. 심지어 왕을 비판해도 괜찮았어요. 왕이 잘못하면 사관이 직접 적었죠. 왕이 오늘 신하에게 화를 냈다. 부당한 일이었다. 이렇게요. 왕은 이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실록을 편찬할 때 자기가 죽고 나서 그때야 뭐라고 적혔는지 알게 됐죠. 왕들은 사관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역사로 남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숨길 수 있어도 결국 후대에 알려지는 거였죠. 왕이 신하를 때렸어요. 사관이 적었죠. 왕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사관이 적었어요. 왕이 궁녀와 놀았어요. 사관이 그것도 적었죠. 왕의 모든 치부가 낱낱이 기록됐습니다. 어떤 왕은 사관을 회유하려 했어요. 너에게 좋은 자리를 주겠다. 대신 오늘 일은 적지 마라. 사관은 거절했어요. 전하 저는 제 직분을 다할 뿐입니다. 어떤 왕은 사관을 쫓아내려 했어요. 오늘은 나가 있어라. 사관은 나가지 않았어요. 전하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 법이 저를 전하 곁에 있게 합니다. 왕이 강제로 내보내려 했어요. 신하들이 말렸죠. 전하 안 됩니다. 사관을 내보내는 건 불법입니다. 결국 왕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관은 그렇게 왕 옆을 지켰습니다. 500년 동안 27명의 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어요. 왕들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리 지우려 해도 소용없었죠. 사관은 모든 걸 적었고 그 기록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기록 시스템이었어요. 왕도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관이라는 존재.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500년 전 왕들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왕들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요? 몸으로 당한 굴욕이었습니다. 왕은 완벽해야 했거든요. 절대 넘어지면 안 되고, 절대 다치면 안 되고, 항상 의젓해야 했죠. 하지만 왕도 사람이었어요. 실수할 때가 있었죠. 세종이 사냥을 갔어요. 말을 타고 달리다가 돌부리에 걸렸죠. 말이 비틀거렸어요. 세종이 떨어졌습니다. 땅에 굴렀어요. 신하들이 달려왔죠. 전하 괜찮으십니까? 세종은 창피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죠. 빨리 일어나서 말했어요. 아무 일 없다. 그냥 내려온 것뿐이다. 하지만 사관은 다 봤어요. 그리고 적었죠. 왕이 말에서 떨어졌다. 땅에 굴렀다.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렸다. 세종은 몰랐어요. 자기가 죽고 나서 이 기록이 실록에 그대로 남을 줄은. 중종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궁전 마루를 걷다가 궁녀와 부딪혔죠. 중종이 비틀거렸어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궁녀가 황급히 부축했죠. 전하 죄송합니다. 중종은 화가 났어요. 왕이 넘어졌다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요. 즉시 명령했어요.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궁녀는 고개를 숙였죠. 그러나 사관은 이미 봤어요.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왕이 궁녀와 부딪혀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화를 냈다. 중종은 나중에 이 기록을 보고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몸보다 더 창피한 게 있었어요. 말실수였습니다. 왕은 항상 신중해야 했거든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됐죠. 하지만 화가 나면 실언을 할 때가 있었어요. 성종이 신하와 싸웠어요. 신하가 왕의 정책을 비판했거든요. 성종은 화가 났죠. 소리를 질렀어요. 너 같은 놈은 죽여버리겠다. 신하들이 놀랐어요. 왕이 신하를 죽이겠다고? 이건 큰일이었어요. 성종도 곧 후회했죠.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방금 내 말은 잊어라. 화가 나서 그런 것뿐이다. 그리고 사관에게 부탁했어요. 제발 저 말은 적지 마라. 사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전하. 하지만 적어야 합니다. 성종은 애원했죠. 내가 왕으로서 부탁한다. 적지 말아달라. 사관은 단호했어요. 전하의 부탁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제 직분을 다할 뿐입니다. 결국 실록에 남았어요. 왕이 신하를 죽이겠다고 말했다. 왕이 사관에게 적지 말라고 부탁했으나 사관은 이를 기록한다. 연산군은 더 심했어요. 술 먹고 온갖 욕을 했거든요. 신하들에게, 궁녀들에게,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욕을 했어요. 사관은 그 욕을 다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연산군이 나중에 알았다면 사관을 죽였을 거예요. 하지만 몰랐죠. 그래서 욕이 그대로 기록됐어요. 왕은 모든 걸 잘해야 했어요.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글도 잘 써야 했죠. 하지만 못할 때도 있었어요. 정조는 활을 자랑했어요. 신하들 앞에서 활쏘기를 했죠. 관역을 세워놨어요. 정조가 활을 쐈습니다. 빗나갔어요. 한 번 더 쐈어요. 또 빗나갔죠. 세 번째도 실패했어요.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정조는 당황했어요. 평소에는 잘 맞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 변명했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렇다. 활이 이상해서 그렇다. 하지만 사관은 진실을 적었죠. 왕이 활을 3번 쏘았으나 모두 빗나갔다. 왕이 변명을 했다. 영조는 글씨를 못 썼어요. 악필이었거든요. 영조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신하들 앞에서 글씨 쓰는 걸 싫어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었죠. 중요한 문서에 서명해야 할 때 영조가 떨리는 손으로 썼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신하가 말했어요. 전하 다시 써주시겠습니까? 영조는 화가 났죠. 이게 어때서? 읽을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신하들은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사관은 적었습니다. 왕의 글씨가 매우 어지러웠다. 신하가 다시 써달라고 청했으나
왕이 화를 내며 거절했다. 가장 창피한 건 사소한 순간이었어요. 왕도 예상 못한 순간들. 중종이 신하들과 회의 중이었어요. 갑자기 배에서 소리가 났죠. 꼬르륵.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모두 들었죠. 중종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신하들은 못 들은 척했어요. 하지만 사관은 적었습니다. 회의 중 왕의 배에서 소리가 났다. 왕이 당황해했다. 세종은 졸았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했거든요. 신하와 이야기하다가 잠깐 눈을 감았죠. 신하가 불렀어요. 전하. 세종이 깜짝 놀라 깼어요. 아, 내가 졸았구나. 미안하다. 신하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습니다, 전하. 하지만 사관의 기록은 냉정했어요. 왕이 신하와 대화 중 졸았다. 신하가 깨웠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 왕들은 꼭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왕도 인간이라는 증거가 500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실록에는 특별한 문장이 있어요. 왕이 적지 말라 하였으나 적는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왕이 명령했는데도 사관이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부까지 기록한 겁니다. 성종 때 일이에요. 성종이 신하와 크게 싸웠어요. 서로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치고 난리가 났죠. 싸움이 끝나고 성종이 말했어요. 오늘 일은 절대 기록하지 마라. 사관이 대답했어요. 전하, 기록해야 합니다. 성종이 다시 명령했죠. 내가 왕으로서 명령한다. 적지 마라. 사관은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왕이 신하와 싸웠다. 왕이 적지 말라 하였으나 사관은 이를 기록한다. 성종은 그 순간 몰랐어요. 자기 명령 불복종까지 기록으로 남을 줄은. 중종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중종이 궁녀를 때렸거든요. 궁녀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어요. 궁녀는 울면서 나갔죠. 중종은 후회했어요. 내가 왜 저랬을까? 사관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방금 일은 적지 마라.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사관은 이미 적고 있었어요. 왕이 궁녀를 때렸다. 왕이 적지 말라 명령했으나 사관은 왕명을 거역하고 적는다. 중종은 어이가 없었죠. 내 명령을 거역한다고? 사관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전하, 이것이 제 직분입니다. 어떤 사관은 목숨을 걸었어요. 연산군 때였습니다. 연산군은 폭군이었죠. 사관이 무서웠어요. 자기 악행이 다 기록되니까요. 연산군이 명령했어요. 사관의 기록을 가져오라. 신하들이 말렸죠. 전하, 안 됩니다. 사관의 기록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연산군이 소리쳤어요. 내가 왕이다. 못 볼 게 어디 있느냐. 당장 가져오라. 사관들이 거부했어요. 죽여도 드릴 수 없습니다. 연산군은 정말 죽이려 했죠. 사관 몇 명을 잡아가뒀어요. 고문했습니다. 기록을 내놓으라고. 사관들은 버텼어요. 차라리 죽겠습니다. 기록은 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연산군이 포기했어요. 죽일 순 있지만 기록을 얻을 순 없었죠. 사관들이 기록을 숨겼거든요. 어디에 숨겼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연산군이 폐위된 후 사관들이 기록을 꺼냈어요. 그 기록에는 연산군의 모든 악행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진실을 지킨 겁니다. 왕들은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협박도 하고 회유도 했죠. 하지만 사관은 끄떡없었어요. 인조가 사관을 불렀어요. 너에게 높은 벼슬을 주겠다. 대신 오늘 일은 좀 적당히 적어라. 사관은 거절했습니다. 전하, 저는 벼슬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역사를 바르게 쓸 뿐입니다. 인조가 다시 제안했어요. 그럼 돈을 주겠다. 많이 주겠다. 사관은 웃었어요. 전하, 돈으로 역사를 살 수 없습니다. 인조는 화가 났죠. 그럼 벌을 주겠다. 내 집안을 멸하겠다. 사관은 담담했어요. 전하, 그리하십시오. 하지만 기록은 남을 것입니다. 인조는 결국 포기했어요.
사관을 이길 수 없었죠. 영조도 비슷하게 당했어요. 영조가 실수를 했는데 사관이 그걸 다 적었거든요. 영조가 사관을 불러서 물었어요. 너 정말 그걸 다 적었느냐? 사관이 대답했죠. 예, 전하. 모두 적었습니다. 영조가 화를 냈어요. 당장 지워라. 사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울 수 없습니다. 영조가 위협했어요. 지우지 않으면 귀양 보내겠다. 사관은 웃으며 말했죠. 전하, 귀양을 보내십시오. 하지만 기록은 이미 춘추관에 있습니다. 영조는 당황했어요. 벌써 보냈다고? 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전하. 매일 저녁 보냅니다. 영조는 한숨을 쉬었죠. 이미 늦었구나. 결국 왕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관은 막을 수 없다는 걸 정조가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사관은 참으로 무서운 존재다. 내가 왕이지만 저들 앞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신하들이 물었죠. 전하, 왜 그러십니까? 정조가 대답했어요. 저들은 역사를 쓴다. 내가 지금 잘못하면 500년 후까지 욕먹는다. 그러니 조심해야 하지 않겠는가? 순조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사관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저들 때문에 멈추게 된다. 기록이 남는다는 게 무섭기 때문이다. 왕들은 알았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역사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걸. 사관들도 알았죠. 자기들이 왕보다 약하지만 진실은 강하다는 걸. 그래서 사관들은 끝까지 버텼어요. 왕이 협박해도, 왕이 회유해도, 왕이 명령해도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이 적지 말라 하였으나 적는다. 이 한 문장에 사관들의 모든 집념이 담겨 있었어요. 왕도 못 막는 무서운 고집.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500년 전 왕들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사관의 무서운 집념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실록에는 어떤 굴욕들이 남았을까요? 구체적인 왕들의 흑역사. 터치하고 이어서 보세요. 세종은 조선 최고의 성군이에요.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백성을 사랑했죠. 하지만 실록에는 민망한 기록도 많아요. 세종이 너무 뚱뚱했대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서 살이 쪘죠.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어요. 어느 날 세종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굴러 떨어졌습니다. 신하들이 황급히 부축했죠. 세종은 다친 데는 없었지만 자존심이 상했어요. 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적지 마라. 내가 뚱뚱해서 넘어진 거라고. 창피하니 적지 말아달라. 사관은 이미 적고 있었어요. 왕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몸이 무거워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렸다. 왕이 적지 말라 부탁했으나 적는다. 세종은 한숨을 쉬었죠. 또 다른 기록도 있어요. 세종이 당뇨병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자주 화장실에 갔어요. 회의 중에도 나가야 했죠. 한 번은 회의가 중요했어요. 세종이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 없었어요. 급히 일어나 뛰어나갔습니다. 신하들은 놀랐죠. 사관은 그대로 적었어요. 왕이 회의 중 급히 화장실로 갔다. 참지 못한 듯 했다. 세종은 나중에 이 기록을 봤다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성종은 말실수가 많았어요.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입이 먼저 나갔죠. 한 번은 신하가 보고를 했어요.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성종이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나? 신하들이 당황했어요. 전하, 백성들은 고기를 살 돈이 없습니다. 성종이 깨달았죠. 아, 내가 잘못 말했구나. 사관에게 부탁했어요. 방금 말은 적지 마라. 내가 생각 없이 한 말이다. 사관은 냉정하게 적었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고기를 먹으라 했다.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었다. 왕이 적지 말라 했으나 적는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신하가 왕비의 실수를 보고했죠. 성종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왕비를 폐위시켜버리겠다. 신하들이 놀랐어요. 전하, 신중하십시오. 성종도 놀랐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한 거지? 급히 말을 바꿨어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관이 적었거든요. 왕이 왕비를 폐위하겠다고 말했다. 신하들이 말렸다. 왕이 말을 바꿨다. 성종의 말실수는 모두 기록으로 남았어요. 연산군은 조선 최악의 왕이에요. 그래서 실록 기록도 엄청 많죠. 온갖 굴욕이 다 들어있어요. 연산군이 술에 취해서 궁녀들과 춤을 췄대요. 너무 쳐서 넘어졌어요. 일어나려다 또 넘어졌죠. 궁녀들이 웃었어요. 연산군이 화를 냈습니다. 왜 웃느냐? 당장 전현들을 끌어내라. 궁녀들은 끌려나가 벌을 받았어요. 사관은 이 모든 걸 적었습니다. 왕이 술에 취해 넘어졌다. 일어나지 못하고 기어다녔다. 궁녀들이 웃자 화를 냈다. 또 다른 기록도 있어요. 연산군이 활쏘기를 했는데 관역을 하나도 못 맞췄대요. 10번을 쐈는데 10번 다 빗나갔죠. 신하가 말했어요. 전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연산군이 소리쳤어요. 아니다, 한 번만 더. 결국 20번을 쐈는데 20번 다 실패했어요. 사관은 그 20번을 다 세어서 적었습니다. 왕이 활을 20번 쏘았으나 단 한 번도 맞히지 못했다. 신하들이 민망해했다. 연산군의 굴욕은 끝이 없었어요. 모두 기록으로 남았죠. 정조는 완벽주의자였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 했죠. 그래서 실수가 더 창피했어요. 정조가 글을 쓰고 있었어요. 신하들에게 보여줄 글이었죠. 집중해서 쓰다가 붓을 떨어뜨렸어요. 먹물이 튀었습니다. 얼굴에, 옷에, 종이에 온통 먹물 천지였어요. 정조는 당황했죠. 신하들은 웃음을 참았어요. 정조가 급히 말했어요. 이건 적지 마라. 너무 창피하다. 사관은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왕이 붓을 떨어뜨렸다. 먹물이 얼굴에 튀었다. 왕이 당황해하며 적지 말라 했으나 이는 중요한 사실이므로 적는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정조가 책을 읽다가 졸았거든요. 책이 무릎에서 떨어졌어요. 소리에 깜짝 놀랐겠죠.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안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관은 봤죠. 그리고 적었습니다. 왕이 책을 읽다 잠들었다. 책이 떨어지는 소리에 깼다. 주위를 살폈으나 사관이 이미 보았다. 정조는 자기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실수는 계속 났고 사관은 계속 적었죠. 정조의 불완전함이 실록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모든 왕들, 성군이든 폭군이든 완벽주의자든 게으름뱅이든 모두 실수를 했고 모두 기록으로 남았어요. 왕도 인간이라는 증거. 그 증거가 5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왕들의 굴욕을 살펴봤어요. 이 기록들이 왜 중요할까요? 왕도 인간이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조선시대 백성들은 왕을 어떻게 봤을까요? 하늘이 내린 존재, 완벽한 사람, 신과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 왕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고. 왕은 모든 걸 다 안다고 믿었죠. 하지만 실록은 진실을 보여줘요. 왕도 넘어졌어요. 왕도 실수했어요. 왕도 졸았어요. 왕도 그냥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절대 권력의 위험을 보여주니까요. 왕이 신처럼 여겨지면 왕이 뭘 해도 정당화돼요. 왕이 백성을 죽여도, 왕이 나라를 망쳐도 왕은 옳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왕도 인간이라는 걸 알면, 왕도 실수한다는 걸 알면 비판할 수 있어요. 잘못을 지적할 수 있죠. 그래서 사관의 기록이 중요했던 겁니다. 조선의 사관 시스템. 이건 세계적으로 특별한 거였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었죠. 중국에도 사관이 있었어요. 하지만 왕이 간섭할 수 있었죠. 왕이 기록을 볼 수 있었고 마음에 안 들면 지울 수 있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의 역사는 왕이 쓰게 했죠. 당연히 좋은 것만 적었어요. 왕의 실수는 기록 안 됐죠. 하지만 조선은 달랐어요. 왕이 절대 간섭할 수 없었죠. 사관만이 기록을 쥐고 있었어요. 이게 권력 견제였던 겁니다.
왕이 아무리 강력해도 기록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왕이 나쁜 짓을 하면 다 기록됐죠. 왕이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났어요. 이게 왕을 조심하게 만들었어요. 정조가 말했듯이 기록이 남는다는 게 무서웠죠. 500년 후까지 욕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왕들은 조심했어요. 폭정을 하려다가도 사관 생각하면 멈췄죠. 이게 바로 기록의 힘이었습니다. 사관들은 영웅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켰으니까요. 연산군 때 사관들. 그들은 정말 용감했어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기록을 지켰죠. 고문당하면서도 기록을 넘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만의 이득은 없었거든요. 기록해봤자 자기가 볼 수도 없었어요. 왕이 죽어야 실록이 만들어지니까요. 자기가 죽고 나서나 그 기록이 빛을 볼 수 있었죠. 그럼에도 사관들은 적었어요. 후대를 위해서였어요. 미래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하려고, 역사를 바르게 전하려고, 자기 목숨보다 기록을 택한 거예요. 이런 사관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500년 전 진실을 아는 거죠. 만약 사관들이 없었다면, 만약 왕이 기록을 지웠다면, 우리는 왕들의 미화된 모습만 볼 거예요. 완벽한 왕, 잘못 없는 왕, 그런 거짓된 역사만 남았겠죠. 하지만 사관들 덕분에 우리는 진짜 역사를 알아요. 왕들의 진짜 모습을,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조선의 사관 시스템.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권력자들은 숨기려 하거든요. 자기 실수를, 자기 잘못을,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기록을 지우려 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하죠. 하지만 조선 사관들이 보여줬어요. 기록은 막을 수 없다는 걸,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걸,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역사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걸.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조선의 사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들,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거예요. 언론인들, 역사학자들, 시민들, 우리 모두가 사관이 돼야 해요. 권력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잘못을 기록하고 진실을 전해야 하죠. 왕이 적지 말라 했으나 적는다. 이 정신이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권력자가 숨기려 해도 우리는 기록해야 해요. 정치인이 거짓말하면 우리는 팩트체크해야 하고, 기업이 잘못하면 우리는 고발해야 하고, 누군가 진실을 왜곡하면 우리는 바로잡아야 해요. 이것이 조선 사관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권력은 견제돼야 하고, 진실은 기록돼야 하고, 역사는 바르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 왕도 인간이었듯이 오늘날 권력자들도 인간이에요. 실수하고 잘못하는 인간이죠. 그들을 신처럼 떠받들면 안 돼요. 비판하고 감시해야 해요. 500년 전 조선 사관들처럼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승정원 일기에 남은 왕들의 굴욕. 그것은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니에요. 권력 견제의 역사이고, 진실을 지킨 사람들의 기록이고, 민주주의의 원형인 겁니다. 왕이 사관에게 제발 이것만은 적지 마라 사정했던 날. 사관은 그 사정까지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용기가, 그 집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